모든 국민들이 다 알게 해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들을 색출하라는 그런 국민의 그 무서운 여론 때문에라도 헌법재판관들이 감히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지 못하게 여러분 힘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아직도 부정선거가 없다는 사람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부정선거가 없었다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엉터리 답변문을 낸 선관위원회의 거짓말을 부정선거를 아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조목조목 다 깨부술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실상이 다 밝혀질 것입니다. 질문을 나설 전문가들은 수년째 부정선거를 파고들어서 증거를 찾으면서 싸워온 이런 분들입니다. 애국자다! 맞습니다. 애국자다! 여러분이 다 애국자신데 또 전략적으로 함께한 이분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오늘 여러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에 큰 반전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처음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심신이 지친 국민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이끌어주신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1부는 이렇게 짧게 준비가 되었고요. 여기서 곧바로 2부 진행을 맡은 우리 위금숙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고요. 저는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를 이끌 우리 위금숙 박사님께 격려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위금숙입니다. 이분은 저희가 4개의 섹션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2시간 30분, 5시에는 끝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발표자들에게 굉장히 프레스를 줘서 3, 4분, 길어야 5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발표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션은 크게 4가지 방식인데요. 첫 번째는 시연을 합니다. 저희가 가짜투표지, 그 다음에 CCTV 조작 한번 시연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부정선거에 대한 빼박 증거, 그리고 선관위 발표했던 내용들 보도자료를 반박하는 자료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발표자들이 앞에 9명이 앉아서 해주실 거고요. 나와서 발표하실 겁니다. 그래서 발표자들은 시연이 끝나면 이 뒤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표자들은 가까이 나와서 여기서 발표하시게 이렇게 저처럼 발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질의응답인데요. 사전에 저희가 수집을 했던 질의도 있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플로어에서 볼을 높여주세요. 플로어에서 질의를 해주시는데요. 질문을 하는 것은 종이로 저희가 여러분이 나눠드렸던 책자가 있을 겁니다. 그 안에는 종이가 있는데 그 종이에다가 질의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스텝이 수거해서 오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따라서 답변도 발표자를 그 질의에 해당하는 발표자를 제가 지명을 하면 여기 앞에 있는 9분이 대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매진날로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모두의 약간의 경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가 리허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한공항 참사로 인해서 저희가 일주일이 연기됐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다음 병원 때문에, 아니 해외 여행 때문에
그리고 그 기한 내에 답변 자료를 주지 않으신 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못 이렇게 모셨습니다. 참 아쉬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다음 기회에 더 심도 있는 그런 토론의 자리를 가지고 생각한다 그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갖고 계신 보면 종이가 있을 겁니다. 사전 투표 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 내용이 정말 방대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훑어서 우리가 선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훑어드릴 테니까 그걸 알아들으셔야지만 여기 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느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드린 자료에는 저희가 투표지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생긴 투표지. 예, QR코드가 있는 투표지. 이거는 사전 투표지고요. 당일 투표지는 QR코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취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사진 도장은 인쇄를 합니다. 직접 찍지 않습니다. 이거는 직접 찍습니다. 당일 투표는요. 다음에 사전 투표는 이렇게 롤 프린터로 출력이 됩니다. 롤 프린터로. 예. 당일 투표는 인쇄해서 한 장씩 나눠줍니다. 그래서 롤 프린터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음식점에 가서 영수증 받는 거랑 똑같아요. 위하고 아래만 잘립니다. 옆에는 잘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롤 프린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요. 저희가 사전 투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본인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를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관내 투표인 경우에는 저렇게 봉투도 같이 줍니다. 네. 관내 투표인 경우에는 이렇게 한 장을 받고요. 관내 투표인 경우에 예를 서울 사람이 뭐 경기도에서 투표한다 이럴 경우에는 저렇게 봉투를 줍니다. 그래서 관내 투표는 이 봉투에다가 넣고 여기 우편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전 투표한 투표는 어떻게 되냐면 관내 사전 투표 관리실과 관내 사전 투표 관리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방이 따로따로 보관됩니다. 여기는 관내 사전 투표고 헌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딱 들어가면 4박 5일 동안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CCTV를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선관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투표지는 관내 투표지로 해서 우편으로 옵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4번, 5번씩 문을 열고 뚜껑을 열고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지금 관내 사전 투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내 사전 투표를 보관하는 곳, 관내 사전 투표를 보관하는 곳. 그리고 옆에는 하도 이 안에서 이상한 투표지가 많이 나온다 하니까 시계를 걸어놨습니다. 시계를 이렇게 높이 걸어놨습니다. 사람이 걸어가도 안 보이게끔 높이 걸어놨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CCTV 조작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투표지가 있고 당일 투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 투표지를 가지고 이제는 개표소로 옵니다. 이게 개표장입니다. 그래서 개표장에 보면 개표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개표장이 뭐 많게는 10개 넘게, 10개, 20개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정당별로 참여하는 개표 참관인은 8명, 최대 8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어떤 라인은 아예 참관을 못하는 정당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는 투표지 분류기인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모아놓은 투표지를 다 모아서 투표지 분류기로 이렇게 분류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수 분류하고 그 다음에 숫자를 세는 은행의 개수기로 숫자를 셉니다.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도 이 속도는 분당 300배가 가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잘 캐치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게 개표장에서 나오는 그런 투표지고 이 부분은 어디서 나왔냐? 이 부분은 이렇게 아주 빳빳한 투표지는 이제 무효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의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이런 투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이 앞에서 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투표지를 빳빳한 투표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거 아주 쉬운데 그걸 한번 실제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자료는 옆에 조슈아님이 준비해 주신 거고 저는 옆에서 조슈아님이 시연할 때 옆에서 그 내용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연하는
여기에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저는 이런 데 전문가가 아니고 예, 컴퓨터공학 전공하고 그냥 연구만 하는 사람인데 아마추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진행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본업이 다 있으신 분들이에요. 중소기업 대표이시기도 하고 또 변호사님, 교수님, 또 지점장님 뭐 등등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얘기하신 분입니다. 이 조슈아님도 전자공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접 실현을 해보시는 거죠. 네, 오늘은 지금 저희가 지금 발표할 내용이 빳빳하게 있는 투표지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붙어있는 투표지도 나왔잖아요. 우리가 한 장씩 넣는데 어떻게 개표장과 재검표장에서 이렇게 붙어있는 투표지가 나올까? 그래서 이런 건 왜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연할 때에도 지금은 조슈아님이 시연하지만 저희가 며칠 동안에 인쇄 30년 이상 그 인쇄 전문가가 같이 해서 이걸 안내해 주셨어요. 이 선생님은 오늘 못 오셨습니다. 이분이 이거 한 후에 굉장히 뭐 4번이나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 가족들의 위협도 받고 해서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직까지도 이제 약을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자리에 못 오셔서 저희가 대신 시연을 해드립니다. 자, 먼저 여기 앞에는 이제 빳빳한 투표지, 여기 붙어있는 투표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지금 이런 것들이 이런 투표지들이 나왔다는 거죠. 네. 재검표장에서 이런 투표지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죠. 빳빳한, 그렇죠. 적은 적이 없고 빳빳한 신권다발 투표지. 그리고 현장에 참여했었던 변호사님은 벽돌 같은 투표지라고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책을 만들면 굉장히 빳빳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투표지들이 나오는 거죠. 네. 다음에 그런데 저희가 개표장에 나가면 투표함을 이렇게 쏟잖아요.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접어져 있고 또 어떤 접지 않더라도 이 앞에 있는 투표함이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이 투표함을 10kg 이상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빳빳하게 너는 위에 있는 게 다 눌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후들후들 접힐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투표지들이 우리는 인쇄됐다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인쇄를 할 수 있냐? 예, 이렇게 같은 거를 복사를 어떻게 하냐? 사전투표는 전국 각지에서 오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슈아님이 직접적으로 인쇄업자한테 이런 것을 출력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도장이 다 달라요. 투표한 도장이 다 다르고 투표한 위치가 다 다르고 이런 부분도 그냥 인쇄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게 이제 뭐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제 컴퓨터 공간 전공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너무나 쉽게 해서 이렇게 인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인쇄되면 그 다음에 인쇄된 걸 재단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저걸 인쇄하지 않으면 롤 프린터로 계속 출력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거여서 단시간에 하려면 인쇄해서 재단을 하는 것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부분, 이거는 이제 붙어있는 투표지. 이것이 개표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투표지들이 이렇게 위에 붙어 있을까? 마치 영수증을 떼는 투표지처럼 왜 붙어 있을까?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부분은 인쇄소에서 이게 지금 출력한 종이에요. 그 다음에 이 종이가 인쇄를 하면 이렇게 크게 인쇄하고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자르면 밀리니까 밀리지 않으라고 이렇게 풀을 바릅니다. 이것이 덴놀이풀, NCR 접착제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접착제로 출력한 인쇄물에 옆면을 이렇게 붙입니다. 여러분 메모지 많이 보셨죠? 네, 이런 걸 이제 붙이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붙여서 이제 재단을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한 장씩 뜯고. 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개표소에서 이런 걸 뜯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한테 한 표씩만 줬는데 한 표를 안 주고 이렇게 뜯으면서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한번 어떻게 그런 게 붙어 나올까 그런 부분을 이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옆에 재단기까지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것이 재단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투표지를 인쇄를 했을 때 이것을 이제 4개가 인쇄가 됐거든요. 이걸 이제 재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쇄는 한꺼번에 이렇게 재단이 되죠. 예. 예. 이렇게 4개를 한 대 재단하고 또 반을 재단하면 총 4개의 투표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재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재단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붙어있는 투표지가 나오느냐. 예. 다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많이 재단을 하게 되면 아까 그 위에 노란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재단을 하면 이렇게 칼날에 이렇게 접착제가 붙습니다. 이렇게. 그럼 무뎌져요, 얘가. 그러니까 무뎌지니까 그 무뎌지는 것으로 인해서 다음에 이상한 찌꺼기가 있는 그런 투표지들이 나오는 거죠.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지금은 이게 잘 잘라진 건데요. 저렇게 무뎌진 투표지 재단기로 재단을 하게 되면 찌꺼기가 남습니다. 전문 일본 말로는 이발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뎌진 칼날로 자르면 싹 잘라지지 않고 이렇게 찌꺼기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을 많이 하게 되면 저런 찌꺼기가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재검표장에서 저런 찌꺼기 있는 투표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선관위가 변명하기로는 이거는 관내 사전투표이기 때문에 우편물을 찍다가 칼날로 찍은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는 그래서 재봤어요 그거를. 그랬더니 찢어야지만 제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찢어야지만 남은 것이 정규 사이즈가 되고 또 이게 눌리다 보면 재단목이라고 있거든요. 재단목에 꼭 눌려주는 이런 부분에 꼭 눌려야지만 그다음에 잘라지는데 이 재단목 흔적이 있으면 그거는 인쇄해서 재단한 거다. 이렇게 전문가가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투표지 사이즈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발이 투표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기자님들 앞에 드릴 테니까 한번 옆에서 이렇게 전달해서 뒤에도 한번 보시면 뒤에도 한번 보시더라고요. 너무 쉽죠? 네, 이런 것을 실현 전문가들 보기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저런 걸 접해보지 못하니까 저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연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네. 다음에는 위를 이렇게 붙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뭐냐면 재단기 칼날에 이러한 접착제가 이제 묻어 있으니까 이 접착제가 있어서 눌리면 그 다음 요 옆에 물려있는 이 접착제가 칼날에 묻어있는 거죠 접착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눌리게 되면 투표지들이 굳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거예요 이게? 한번 보시죠. 네. 잘랐어요 이게. 잠깐만요 제가 보낼게요. 이거 자를 때 접착제가 남아있던 겁니다. 근데 접착제가 노란색도 있고 저기 잠깐만 저거죠. 예, 이런 노란색 접착제도 있고요. 이런 하얀색 접착제도 있는데 이 접착제를 바르지 않고 절단하면 다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접착제를 꼭 발라야 됩니다. 인쇄소로 했으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란색 접착제가 늘어붙는데 이것을 수시로 청소를 하는데 벤졸이라는 약품으로 청소를 하지만 저 끈적이는 게 꾸준히 남는다고 하는데 그 상태로 자르면 어떻게 되냐면 종이가 접착제가 남아있는 거죠. 많이 보셨죠? 이게 자 지금 좀 들어봐 주세요. 자 이게 그냥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정전기가 아니라 접착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너무나 쉽게 나오면 그러니까
저기 하시는 분들은 재단 인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딱 보면서 아유 저거는 풀 묻었네, 접착제 묻었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 붙은 투표지. 예. 그러니까 붙은 투표지가 개표장에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우리는 1인 1표죠. 네. 이렇게 붙어 있는 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부분이 어디선가 대량으로 인쇄해서 재단에서 나왔다라고 예,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이 개헌을 하신 게 아닐까요? 네. 자,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가 또 재검표장에서 나오는 것 중에 이렇게 투표용지가 되게 많은데 그 옆에 줄이가 있는 거, 옆에도 줄이가 있고 옆에도 줄이가 있고, 이거는 뭐냐면 복사할 때 드럼이 잘못되면 계속 같은 데 복사되잖아요. 이런 현상, 이렇게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하는 게 지금 이 프린터도 직접 저희가 사서 드럼에 보면 드럼 안에 인쇄를 하다 보면 그렇게 날파리들이 많이 있답니다. 날파리들이 딱 붙으면 드럼에서 계속 그 자리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인쇄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많이 겪는 경험이라고 얘기하시는. 지금 여기는 프린터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드럼이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아, 인쇄 전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드럼이 있을 때 여기에 어떤 이렇게 오래되면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이런 선이 있으면 요 줄이 가면 계속 이러한 프린터로 프린트할 때는 계속 똑같은 이런 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중국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줄이 나오는데, 이러한 줄을 만약에 지금 저희 여기에 저희 공무원들 있으시거든요. 이분들에게 많이 얘기를 해봅니다. 이런 투표지 있으면 그 투표 관리관 하면서 어떻습니까? 아예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답니다. 이런 거 완전히 반납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 예, 공무원 생활 40년 하면서 이런 투표지를 본 적이 없다. 근데 이런 게 어디서 나와요? 재검표 현장. 대법원 재검표 현장.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뭔가 갈아쳤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앱손 그 잉크젯 방식의 프린터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고, 인쇄소에서 이런 증상이 흔하게 나온다고 하고요. 날파리가 한 마리 들어가면 줄이 이렇게 길게 나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동 원리가 레이저 프린터가 인쇄소에서 그 인쇄되는 원리와 비슷하거든요. 인쇄소에서는 그 롤이라고 하고요. 그 레이저 프린터에서는 드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날파리가 2마리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줄이 나온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량 인쇄로 가짜표를 만들었을 때 이런 현상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이런 거 다 구입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기 있는 종이를 한번 보시죠. 이 부분은 진짜 사람들이 접어서 넣은 투표지거든요. 오른쪽은 아예 사용하지 않은 투표지. 이걸 한번 두 개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은 아예 빳빳한 접지 않은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 왼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어서 넣도록 법에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쪽씩 이렇게 신권을 접었다 피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옆으로 옆으로 보시면 아니 확연히 구분됩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책 사면 이렇게 빳빳하잖아요. 여러 번 보면은 이렇게 책이 부풀어지잖아요. 그럼 똑같습니다. 지금 신권종이 접어봐 주세요. 네. 여러분들 저기 조금 있다가 2번 정도 신권 접었는데 다시 안 돌아오면 질문지를 쓰실 때 반을 접어서 한번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확연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은 질문지에다가 소속하고 이름 쓰시고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받는 것은 저희가 이번 부정선거 빼박 증거 끝나고 나서 스태프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또 투표지 중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투표를 하실 때 어떤 형태로 우리 투표지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투표지 사이즈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아크릴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안에 투표지는 인천 연수구에 있는 그 표의 양을 최대한 맞춰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투표지를 넣을 때 나는 투표지를 적지 않아 이렇게 반상 한번 올려주시죠. 지금 옮길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옮기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이따가 올릴게요. 세팅을 해놔가지고 난 이렇게 덩굴게 말았기 때문에 안 접힐 거야, 안 구겨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투표지가 들어가면요, 이 모양이 됩니다. 이게 엉망이 되는데 무게도 엄청납니다. 엄청난 무게입니다. 접힐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건 한 손으로 줬는데 이거 한 손으로 못 듭니다. 무거워가지고. 오, 아이고. 이 정도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동굴게 말았으니까 안 무게서 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본드 묻은 투표지도 있었는데요. 이거 너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본드 묻은 투표지가 대법원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의 투표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이제 CCTV에 대해서 저희는 선관위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CCTV를 다 설치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CCTV가 얼마나 쉽게 조작이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 왼쪽에 있는 게 스타터 스틸이라고 하는 거기에 투표함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가 있고 그 투표지가 가만히 있고 아무도 왔다 갔다 안 하면 우리는 이 투표지가 안전할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이 전자장비는 너무나 쉽게 이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만약에 표도둑이 표 바꿔치기 하는 놈이 이렇게 딱 들어가서 이 투표지에다가 만약에 넣는다. 이 투표지를 더 추가해서 사전 투표를 추가해서 넣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 조작합니다. 시계는 보세요. 시계는 계속 돌아가죠. 시계는 돌아가게 하고 시계에 있는 부분만 조작 안 보이죠. 너무 쉽습니다. 보세요. 이거를 이제 집어넣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왜 투표함을 4박 5일 동안 그렇게 놔두는지. 그리고 CCTV는 어디 보여줍니까? 시공부 상관위에서 CCTV 안 보여줍니다. 서울 시동 상관위에서 보여주고 죽중이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투표함이 있는 곳이 아니라 시도에서 모아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거는 진짜 키보드 하나만으로 됩니다. 저기 시계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클릭하고 시계는 다 돌아가거든요. 한번 시계 위에다 손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시계 있는 데만 조작을 안 하고 나머지는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계를 위에다 놔야지 조작하기 쉽겠죠. 사람들이 왔다 가기 좋게. 그래서 이거를 또 방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조작 방법도 많고 하루 촬영하고 그 다음날은 계속 그거를 플레이하면 그대로 100% 동일하게 나올 수 있어요. 초까지 다르게. 여러분이 CCTV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라든지 전산장비 이런 것들이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으면은 우리의 투표지가 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자장비, CCTV, 이 세상 모든 전자장비는 해킹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걸 국민 여러분들이 똑똑히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봉인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봉인지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 봉인지를 뜯었을 때 그 하얗게 오픈 봉인지라는 훼손이 됐다라고 하는 게 마크가 되도록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가까이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렇게 화면 보이시죠? 조작을 해주셔야지 보이시고요. 저기 보이면 이렇게 봉인지가 너무 깜깜하죠. 이렇게 보이죠?
게 공인지예요. 그런데 그 공인지도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저거를 이렇게 표시 안 나게 뜯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뜯냐면 여기다 붙이고 예, 간단한 방법으로 드라이기로 이렇게 쏘면 드라이기로 이렇게 쓰면 따뜻하게 쏘면 예, 그런 부분이 띄어지더라도 이렇게 오픈 보이즈라고 하는 게 표시가 안 납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예, 저희가 이제 공인지라고 하는 부분에 띄었을 때 그 투표함에 자국이 나야죠. 예, 그러면 공인지 갈아 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국이 나야 되는데 4.15 때는 저게 자국이 안 났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떼었을 때 아예 투표함에 공인지 뗀 흔적이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하도 여기에 대해서 악유를 하니까 요번에 2024년 총선 때에는 이제 공인지가 뜯으면 자국이 남는 것을 했습니다. 까만색으로. 그래서 나중에 한번 공인지 띄었다가 묻혔던 그런 저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위로 들어서 좀 해주세요. 들어서 시연해주세요. 너무 낮아. 예, 잠깐만요. 화면을 봐주세요. 화면을. 화면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인다는데, 예. 어우, 저거 무거워서 이제 투표하면 이 정도로 무겁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투표지가 눌리겠습니까? 불을 끌 수가. 휴대폰 내려달라고요? 안양을 휴대폰 내려달라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공인지 이거 하면 정규 언론 방송 카메라가 다 비치게 해주세요. 안 되면 잠깐만 죽여주세요. 잠깐만.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뛰면은 저렇게 오픈 보이드가 남는데 저기 헤어 드라이기로 이렇게 뛰면 전혀 표시가 안 나게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간단한 건 종이 있잖아요. 한지. 그거 딱 붙이는 게 제일 간단해요. 그거는 뜯으면 아예 한지가 찍히니까. 근데 저런 식으로 특수공인지라고 하는 사기공인지 같은 거 해놓으면 저렇게 밑에 들리죠. 예. 예, 이런 식으로 투표 용지가 저렇게 한번 보시죠. 예, 전혀 표시가 안 나죠.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 가지 그 기술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라도 시연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직접 보시니까 놀랍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걸 준비하는 동안에 저희 여기 발표자님들은 이 앞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 거를 아우 진짜 이렇게 하지. 지금 끄면은 안 되죠. 사전 점검한데. 저기요. 1세션 이쪽으로 이름왔더니요. 이제 여기 와서 계셔. 네네. 아, 죄송해요. 자, 이제는 두 번째 세션으로 저희가 이제 토론회를 정말 무제한으로 하려고 했으나 이 장소적인 면에서 이것도 굉장히 어렵게 잡았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일주일 연기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 2시간 반 동안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앞에 있는 그 발표자님들에게
그 사전에 저희가 궁금했었던 거 이런 거 질의를 드리고 준비를 해서 말씀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아까 켜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켜시고 다음에 여기 있는 순서는 그럼 화면이 잘 보이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부분에 발표하는 내용은 이 전체적으로 계략적인 내용이고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이 선관위로 보도자료를 내는데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 이렇게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여기에서 우리가 발표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근거 없는 게 하나라도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 그 개표소 현장에서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서 그 다음에 선관위 개표 상황표 이런 걸 다 수집해서 팩트에 근거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걸 분석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러한 부정선거 이런 증상들이 투개표 사무원들의 실수, 장비의 사소한 오류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축소시키는데요.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 이런 전국적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6건 선관위가 얘기하는 건 대법원 판결 126건 소송에서 단 한 건도 인용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소송에 참여했던 변호사님들이 여기 다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그 소송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공정했는지, 절차나 판결 내용 면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표용지에 깜깜한 투표용지에 이제 분개를 하시니까 실제적으로 이 투표용지에 그램수수 재봤거든요. 우리는 100g을 썼는데 양산 재검표영장에서 나오는 투표지는 150g. 이런 투표지가 나오고 두꺼운 거, 무거운 거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에 지금 선관위가 대답을 한 거 아까 보셨죠? 이건 다시 제가 영상을 안 틀어드리겠습니다. 원상 복원 기능이 있는 재질을 썼다. 그렇기 때문에 접힌 자국이 없는 돈다발형 투표지 이거는 선거 결과 조작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멀쩡하게 생긴 이 아나운서가 얘기했죠.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이거 한번 적었다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 주름이나 이 투표지는 절대 한번 적은 거는 펴도 다시 원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선관위는 자기네 홈페이지에 팩트체크라고 하면서 계속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되는 기능이 적용된 투수제지를 사용했다. 이거를 몇 년 동안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대표님께서, 황 대표님께서 딴소리 하지 말고 선관위 그 종이나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죠. 선관위 오신 분 계세요? 혹시 투표용지 갖고 오시는 분 계십니까? 노트야. 예. 자, 그래서 이제는 살짝 그걸 바꿨어요. 예, 홍보 영상에서 항상 기업 종이 홍보 영상 내렸다. 이렇게 오해 이렇게 해서 내렸다. 부정선거 절대 없다. 계속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재검표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투표소에, 개표소에서 이거 보세요. 이러한 그 빳빳한 신권 다발 같은 벽돌 같은 투표지들이 그냥 왕창왕창 들어갔다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이 있다면 선관위가 재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관위의 해명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지훈 변호사님께서 선관위 해명이 믿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시간을 각각 타임을 해놨고 그 시간이 되면 한번 배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이 너무 큰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주현입니다. 오늘 그동안 나라를 지켜 또 고생하신 분들만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 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한 이후에 이제 나라를 지켜야 하는 그 세대들이 동참을 했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참석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대한민국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상구 대선 때 윤 대통령이 원래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내가 왜 0.73% 25만 표밖에 못 이겼는지 모르겠다. 보통 한 10에서 15% 이상 이겨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을 그 다른 사람한테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또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었어요.